가상자산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광고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국내 업체들이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천억 원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박미라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입출금을 중단한 두 업체죠.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모두 10%대의 높은 이자율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세가 일정하지도 않고 그 상승작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자 역시 계속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왜 이 10%의 고이율이 불가능한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라 불리는 이 C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모두 이 C파이 풀어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C파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들 업체에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C파이가 약속했던 10%가 넘는 이자를 주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좀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상자산 상승장이 유지될 수가 없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속한 높은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상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승장이 계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약 가격이 올랐을 때요, 이 업체들이 얻은 투자 차익의 일부를 이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또 거래량도 줄어든다면 약속한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운용 자금이 커질수록 이를 충당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난해 FTX 사태로 인해 파산을 신청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도 이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해 문제가 됐습니다. 무려 17%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로 고객들을 유혹한 건데요. 그 결과 이 셀시우스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며 급성장했지만 고객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보상할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해서 결국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최소 5%에서 많게는 12%의 이자율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은행 금리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높다 보니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법 운영이다, 폰지 사기라는 비난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를 받아가게 되려면 이게 채권이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원금은 보장해준다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그걸 굴려서 12%를 못 벌어요. 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투자자에게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을 좀 보면 그 투자자들이 리스크는 계속 올라가는데 리턴, 즉 돌아오는 이득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 관련 법이 없어서 이 사태가 터졌다고 해도 처벌을 한다던가 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에 신중하고 가능하면 고이율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예치 서비스는 이용하지 말라는 조언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법이 없다 보니 현재 먹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운영 업체들이 불법이다 또는 합법이다를 논할 수조차 없는 것도 또 다른 한계점입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 상황이라면 이번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관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리고 어떤 그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결국은 당국의 관리 감독 체제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특근법에 따라서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델리오의 경우에는요, 이 인가받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운용이 아닌 가상자산의 지갑을 보관하는 사업자로 인가를 받아서 이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규제에서 한 발짝 이게 비껴간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 인베스트는 인가조차 받지 않았고 이 현재 이처럼 인가를 받지 않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더 많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근법에서도 거래업자와 앞서 말씀드린 이 지갑 보관업자만 당국의 감독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가상자산 운용업체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 미신고 사업자들을 좀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당국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